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는 기관의 순매수가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양지수가 모두 0.8% 이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 오랜만에 빨갛게 물들이면서 국내 주가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풀이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 셀트리온 3인방의 주가가 올해 1분기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1분기 비수직인 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주가는 52주 신저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 짚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셀트리온 그룹주의 실적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1분기 셀트리온 그룹의 실적입니다. 셀트리온은 매출 5,506억 원을 기록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20.6%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423억 원으로 31.5%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는 분석으로 셀트리온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매출 4,147억 원을 내면서 17% 상승을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450억 원 증가였습니다. 매출 기준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천억 원을 넘긴 건 분기 기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셀트리온 제약 역시 매출이 887억 5천만 원으로 3.7% 늘었고 영업이익은 77억 6천만 원으로 19.4% 감소했는데요. 역시 매출이 1분기 기준 사상 최대였습니다. 이처럼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비수기의 1분기 매출액이 참 좋았습니다.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주가가 부진한 상황이죠.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그룹주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이상 상승을 보였었는데 셀트리온의 주가는 6% 급락이 나타났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4% 하락, 셀트리온 제약도 2.79%가 내리면서 76,700원에 거래를 마쳤었습니다. 셀트리온은 어제 장중에 14만 1,000원까지 내려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역시 지난 금요일에 장중 52주 신저가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의 주가 흐름 살펴보시죠. 2020년 12월에 정점을 찍은 뒤로 주가가 지속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정점 대비 주가 64%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9%가 빠졌고 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무려 72%가 고점 대비 하락해 있는 수준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총 상위에 포진해 있는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주가 부진,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지켜오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난 4월 6일에 에코프로 BM에게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는데요. 현재 두 기업 간 시가총액의 차이는 무려 1조 6,500억 원으로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 3인방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중 램시마포, 또 트룩시마의 단가 인하에 따라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라는 평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식회계 이슈로도 몸살을 앓았던 셀트리온 3인방,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지금이 혹시 저가 매수의 기회일지 전문가의 의견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 이슈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바로 질문 드리죠.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주가가 최근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분기 매출은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는 분석이라고 풀이가 되더라고요.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1분기는 비수기라고 하던데 이런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주가 흐름 좀 봐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실적 브리핑에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일단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하고는 일단 셀트리온과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부진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자세하게 뜯어보게 되면은 그렇게 웃을 만은 없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건 차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의 실적이 안 좋게 되면은 당연히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셀트리온의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매출은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매출은 20%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언급을 그리고 브리핑을 해주셨지만은 30%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결국 영향이 케미컬 의약품하고 진단키트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매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지만은 수익성에는 도리어 악화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낮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많이 팔더라도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그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지난 4분기 이 셀트리온 실적을 좀 보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그 제약 케미칼과 그리고 진단키트 매출 비중이 28%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1분기 같은 경우는 40%로 좀 확장이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양적인 성장은 있었지만은 결국 이 양적인 성장이 질적 성장까지는 이끌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지난 4분기 같은 경우는 6,200억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지만 이번 1분기는 매출이 5,500억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이 작년 4분기 때 전체 매출의 16%가량 차지했었던 레키로나즈의 매출이 이번 1분기에는 제로, 그러니까 매출이 없었다는 얘기죠. 매출이 발생되지 않게 되면서 이 매출 둔화가 좀 됐는데 이제 앞으로 좀 걱정이 되는 건 또 뭐냐면 이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지난 1분기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폭증을 하다 보니까 진단키트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이제 확진자 수가 1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엔데믹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또 이제 레키로나주처럼 또 제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단순 계산으로 이 진단키트 1분기 매출이 한 1,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1,100억을 만약에 지금 매출에서 제외시켜 버리게 되면은 4천억대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때 4천억대 매출을 기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작년 4분기 이전, 이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코로나 매출이 반영되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 진단키트와 그리고 레키노라즈 매출했던 공백을 어떻게 또 케어를 할 것인가, 이게 숙제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실적 분석에서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수익성이 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말 그대로 또 반대로 수익성이 높은 램시마 SC라든지 그리고 유플라이마의 어떤 매출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가게 되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이 진단키트라든지 그리고 레키노라즈의 매출을 이제 커버할 만한 램시마 SC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새로운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당분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리포트를 논외로 하고 어쨌든 2분기, 3분기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서두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어쨌든 코로나 관련된 매출이 이제는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때 가서 또 증권사의 어떤 평가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가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걱정하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 셀트리온의 주가가 좀 안 좋은 것이 아닌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셀트리온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드라마틱한 어떤 반전 계기가 없는 이상 당분간 저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그러니까 저가 매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주가가 좀 추가 하락이 제한되는 구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과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또 실적이 그래도 잘 나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영업이익이 셀트리온보다 잘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유럽의 그러니까 직접 판매를 늘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수출 효과, 이런 부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 총 매출에서 램시마와 트룩시마의 어떤 수출 비중이 70%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셀트리온보다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 셀트리온의 어떤 수익성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판매를 통한 어떤 수수료는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는 패키지로 항상 주가가 같이 움직입니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셀트리온의 주가가 안 좋게 되면은 동반된 흐름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1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는 일단은 이 코로나 매출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런 숙제를 남겼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공백이 생기는 이제 2분기, 3분기에 어떤 걱정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당분간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질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 것이 주가 급락의 원인이다라는 분석을 하셨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중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올해 1분기 매출의 70%는 램시마와 트룩시마 수출에서 나왔다.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근 이 두 약품 모두 해외에서 처방이 확대되면서 매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셀트리온 그룹의 해외에서의 입지는 어느 정도인지 올해 성장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 질문에서도 제가 좋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좋은 얘기를 좀 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1번 질문에서 제가 조금은 안 좋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좀 예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부정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셀트리온 그룹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번 질문에서 진단키트라든지 레키노나즈라든지 이런 코로나 관련된 매출이 이제 공백이 발생이 될 거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매출 공백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2분기, 3분기 증권사의 어떤 평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유럽 쪽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해외에서 어떤 그 입지, 이 부분 일단 유럽부터는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도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유럽에서 램시마라든지 트룩시마 그리고 허즈마의 점유율이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3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현재 점유율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60%까지 갔었던 점유율이 51.7%까지 현재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트룩시마 같은 경우도 28%까지도 하락을 한 상황이고, 허즈마도 현재 13%까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2019년 3분기부터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제는 셀트리온 외에도 유럽의 이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를 대체할 만한 또 다른 바이오시밀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이 경쟁 과열로 인해서 점유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셀트리온보다 더 싼 바이오시밀러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이 셀트리온의 입지가 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이 트룩시마의 점유율이 지금 후발주자한테 이제 바뀌어버렸다 될까요? 순위가 바뀌어버린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산토즈 바이오시밀러인 리삭톤이 2021년 3분기부터 트룩시마의 점유율을 뒤집은 상황입니다.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꾸준히 그래도 40% 전의 점유율을 가져왔었는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삭톤이라는 바이오시밀러의 2021년 3분기부터 점유율이 뒤집힌 상황입니다.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28% 아래로 떨어진 상황인데, 리삭톤 같은 경우는 35% 이상으로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셀트리온의 어떤 유럽의 그 입지는 상당히 좀 중대한 고비, 그러니까 중대한 어떤 그 기로에 좀 서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유율이 조금은 흔들리다 보니까 이 셀트리온이
전략적 가격 인하라는 좋은 얘기를 썼지만은 이 가격 인하를 통해서 어쨌든 이 점유율 하락을 어쨌든 방어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왜? 후발주자들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판으로 전환한 이유도 이게 점유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마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마진을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판매점을 통해서,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는 게 어찌 보면 더 낫다라는 겁니다. 마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어차피 유럽의 어떤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유럽 각 지역의 판매망을 빌릴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가격 인하라든지 이런 직접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유럽에서 어찌 보면 입지가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만회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허즈마 같은 경우는 지금 13%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후발주자 두 개 업체한테 이미 또 점유율이 따라잡힌 상황입니다. 허즈마는 2020년 1분기 때 19%까지 올라갔었던 점유율이 이제 13%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후발주자 이 허즈마 외에 다른 바이오시밀러 두 개 업체가 이미 허즈마를 따라잡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말씀을 좀 다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쨌든 조금 더 가격 인하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직접 판매를 늘리는 그런 방식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플러스해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또 바이오시밀러를 또 출시를 해줘야 셀트리온의 어떤 실적에서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유럽은 안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렉트라 같은 경우는 램시마의 미국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렉트라가 미국에 출시하고 난 다음에 점유율이 27%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도 현재 2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유럽이 지금 50%가량 점유율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쪽 같은 경우에 지금 추세처럼 계속해서 점유율이 또 증가를 하게 된다라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유럽처럼 또 점유율에 대한 어떤 정체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어쩔 수 없이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셀트리온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유럽에서 하락하고 있는 점유율을 미국에서 얼마만큼 또 만회를 하느냐. 이 부분이 첫 번째 숙제고 두 번째 숙제 같은 경우는 이 미국에서 점유율을 만회하는 동안에 또 새로운 어떤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게 되면서 제품의 다변화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빨리 좀 이뤄내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1분기 만에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2분기, 3분기에도 좀 실적 부진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지고요. 최소한 2022년 상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조금 성장이 정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저 개인적인 진단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1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에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분석도 하던데요.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정부는 바이오 헬스 분야를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떤 정책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지 향후의 기업 전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실지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팀장님? 이게 어찌 보면 부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어찌 보면은 좀 신중한 시기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총대 베겠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평가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증권가의 어떤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2분기만 보더라도 조금 전에 1번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레키로나주였던 제로 매출, 그리고 진단키트 매출 같은 경우도 2분기에는 제가 볼 때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서 만약에 램시마SC라든지 유플라이마라든지 이런 바이오시밀러가 그 자리를 대체를 해준다. 그럼 제가 틀린 겁니다. 저도 제가 틀리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키로나즈와 진단키트의 어떤 매출 공백을 메워주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매출은 또 4천억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현재는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당연히 2분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도 그 신약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유플라이마가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FDA 신약허가 신청도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유플라이마가 과연 매출이 기대하는 것만큼 발생이 될 것인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의 그 셀트리온 주요 제품인 임플렉트라 그리고 트록시마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27%까지 현재 올라간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즈마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하게도 2%밖에 점유율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유플라이마가 미국의 신약 허가를 받고 출시를 하고 판매를 했을 때 임플렉트라와 트록시마처럼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서 갈지 아니면은 허즈마처럼 점유율이 예상만큼 올라가지 못할지 이 대한 부분들은 누구도 이거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플렉트라처럼 점유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하반기 당연히 좋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허즈마처럼 점유율이 2%대처럼 낮은 점유율을 가져가게 된다면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이 플라이마의 어떤 매출에 관한 부분들은 그때 가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1번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주가가 바닥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은 섣부른 기대감을 가져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코로나의 어떤 코로나 매출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게 되면서 바이오 시밀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보여줬던 바이오 시밀러에서 퍼포먼스를 찾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땐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3번 질문도 이 기업 전망에 대한 부분도 말씀했는데 일단은 국정과제 추진 이런 것 논의를 하고요. 이것도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이거 테마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논의를 하고 기업에서 본질적인 가치인 실적이라든지 매출 그리고 제품에 대한 부분만 판단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적어도 2분기는 쉽지가 않다. 3분기, 4분기의 좋아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돼. 아직까지 좋다라고 판단하기엔 좀 이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셀트리온 그룹주들 지금보다도 바닥은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 여쭤보고요. 또 바이오주 투자 심리는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짧게 듣겠습니다. 네, 이것 좀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저저하지만 좀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분명히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바이오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업종이 전반적으로 크게 돌아서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개별 종목들의 분위기가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종목들의 분위기가 바뀐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업종도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좋아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2주 신저가를 기록 중인 셀트리온 3인방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창환 부장 연결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간 흐를수록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름폭을 조금 올려가는 상황인데요.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은 작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연준의 긴축이라든가 경기 둔화 이런 우려들이 이제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거래대금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현물 시장에서 이렇게 매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반면에 선물 시장에서 이제 시장을 좀 대응하는 모습들이고요. 오늘은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소매 지표,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를 앞두고 나서 여기에 대한 경기 심리도 물론 있지만은 상해가 이제 단계적인 봉쇄 완화에 좀 들어갔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그 위안화까지 반등을 했고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현재 1274원 정도 나오고요. 1280원을 하회를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시아권 통화들이 전체적으로 강세입니다. 여기에는 또 중국의 좀 부양책까지도 좀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어떤 외국인들이 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도 매수 좀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업종 종목별로도 고루고루 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나서 이제 관련된 그 관광 수요 이슈, 그 철강국 종목들도 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코스피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온 반면에 코스닥 종목들은 여전히 업종 종목 장세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실적에 따라서 빠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일봉 실적 잘 체크하셔서 일봉 실적도 양호하고 향후 전망도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올해 실적이 어쨌든 기대가 되는 쪽으로 포트를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6가지 키워드를 찾아보고 특징주까지 분석하는 시간 바로 있겠습니다. 키워드 식스센스 어떤 키워드 꼽으셨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전자의 5대 매출처에 퀄컴이 처음으로 포함됐다는 소식.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에 삼성전자 강세입니다. 키워드 주셨고요. 1분기 호실적의 엔터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는 삼성전자, 애플이 하반기에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또 기대되는 상황이죠. 키워드 주셨고요. 내부 직원 3명의 30억 원 횡령사고 소식에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냅니다. 개별 종목 키워드 주셨고 반기 보고서 감사 의견이 거절됐는데 아시아종묘 대표가 경영 상황 문제 없다라고 언급하면서 주가 하한가가 풀린 상황입니다. 아시아종묘 키워드 주셨고요. 미국의 수출 규제 완화가 될까요? 바이든 방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철강 업계 역시 키워드로 선정하셨습니다. 관련 키워드 종목 살펴보죠.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파인테크닉스, SM, 아시아 종묘, 또 포스코 홀딩스까지 꼽으셨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볼까요? 아모레퍼시픽, 파인테크닉스, SM에 대한 투자 의견 자세히 듣겠습니다. 예, 먼저 볼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뭐 스탑 의견 드리겠고요. 또 아모레퍼시픽 요 문제는 어떤 시총 규모라든가 영업 규모, 그 실적 규모에 비해서는 큰 금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실적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최근에 이제 올해 연초부터 오스 임플란트를 시작으로 해서 이 횡령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성 문제가 있거든요. 종목들은 어쨌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이런 노이즈가 발생한 쪽에서 우리가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아모레퍼시픽 그 직원 3명이 회사 수준을 횡령을 해서 주식과 가상화폐 그리고 불법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고 이 방법이 좀 안 좋습니다. 그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한 다음에 그 대금을 착복했다는 것이고 허위 견적서를 발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30억 규모의 금액을 횡령을 했다는 사실이고요. 일단 회사 측에서는 여기 징계 처분을 했다고 됐고 횡령 금액도 환수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큰 피해는 아니지만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고 좀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모레퍼시픽은 신뢰성 회복 훼손 우려 때문에 그냥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다음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폴더블이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라는 키워드로 파인테크닉스를 주셨는데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파인테크닉스 고 의견 드리겠고요. 명실공히 그 폴더블 폰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고 중국 봉쇄로 인해서 올해 이제 IT 기기 수요가 전체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폴더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100% 이상의 성장이 전망이 된다는 보고서들이 나왔고요. 특히 이제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BH라든가 이제 오늘 파이테크닉스도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노바텍도 관련 주이고요. KT 바테, 인터플렉스, 세경 하이테크 이런 종목들이 두루두루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종목들 중에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는 거는 어쨌든 폴더블 폰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 그 파인테크닉스 때문에 이제 대장주라고 좀 불리고 있고. 그 폴더블 밸류체인 핵심 기업인 그 메탈 플레이트 공급사입니다. 이게 이제 안에 들어가는 이제 신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금속 소재로 이제 종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작년에 이제 동사 이제 폴더블 관련 매출 비중이 72%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80% 정도 5,300억대 그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전사적으로 차지하는 폴더블이 차지하는 이익의 비중이 이제 80%를 크게 이제 상회할 거로 추산되기 때문에 명실동히 폴더블 쪽 얘기 나오면 가장 주가가 강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게 파인테크닉스에 볼 수 있겠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 다양한 좀 아이템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메탈 기반의 힌지 외에 그 메탈 플레이트 외에도 좀 다양한 제품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파이테크닉스를 투자하신 분들은 조심할 게 이제 동사가 이제 그 LED 사업에 대한 인적 분할을 지난달 14일에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매 거래진 8월 말부터 거래 정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가져갈지 말지는 8월 30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전에는 결정 좀 하셔야 될 것이고, 폴더블 폴의 출하량이 늘어날 때 매출과 그 이익 규모가 가장 크게 늘어나는 기업이다라는 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 쪽 관련 종목들 파인테크닉스 외에도 관련된 기업들을 같이 두루두루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파인테크닉스를 폴더블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투자 의견 주셨습니다. 그 의견 정리를 할 거고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엔터주 중에서 오늘 단연 돋보이는 게 바로 SM인데 주가가 11% 이상 급등세를 보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먼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당연 그 의견 드리겠고요. 오늘 엔터주들이 최근에 주장 조정을 받고 바닥을 잡는 과정에서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중이었는데, SM이 그 엔터주들을 좀 살려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SM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1분기 원인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92억 정도 나와서 25% 성장 나왔고, 컨센서스를 무려 56%를 상회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주가가 좀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예측 있었으면 이렇게 반응이 안 하겠지만은, 애초에 원래 이제 워낙 그 SM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주가가 반응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내년 실적 기준으로 해도 PR 20배가 잘 안 되는 그런 주이고, 현재 엔터 4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 분석이 좀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전에 이제 JYP도 말씀드렸고 YG 엔터테인먼트도 말씀드렸는데, 그 엔터 4사 중에서는 YG 엔터, 그 JYP 엔터가 사실 대장주입니다. 제가 실적 면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가장 싼 종목에서 YG 엔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SM이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SM도 좋고 YG 엔터도 좋고 JYP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4사 중에서 하이브를 뺀 나머지 3개 회사는 지금 충분히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반기를 더 보고, 하반기에 리오프닝이 되고 오프라인 콘서트가 진행될수록 실적이 더 좋아지는 구조이니까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소속 아티스트들이 어쨌든 그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상반기에 특히 1분기 많이 해서 여기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가 소녀시대가 완전체 컴백한다는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아직 20대들 같은 경우에 20대 초반인 경우에 소녀시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어서 제가 오늘 그 얘기도 좀 깜짝 놀랐는데, 소녀시대 외에도 저 아티스트들의 해외 지금 투어가 본격화되게 되면은 본업과 자회사 실적들이 같이 올라간다는 것들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는 엔터주들은 그 코로나 시대에도 실적을 계속 내고 실적 방어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오프닝 되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SM 괜찮다고 보는데, 근데 SM은 오늘 리포트 나온 게 보수적인 리포트가 메리츠에서 하나 나오고 그 외에 증권사들은 다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이 보는 것보다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엔터주 좀 보시고 SM도 지금 갖고 있다면 그럼 끌고 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이브를 뺀 엔터주 3사 저평가 국면이다 하시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리포트 의견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창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장 마감을 3분여 앞두고 있습니다. 마감 예상 체결 지수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정 거래일 대비해서 0.91% 오른 2,620선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정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603선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지속돼서 오름폭을 늘려가면서 2,620선까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91% 어제 종가 기준으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보시죠. 오늘 양시장 모두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기관 투자자 3,799억 원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로 집계가 되는데요.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955억 원, 846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삼성전자 2% 이상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67,800원까지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2위, 3위 LG에너지솔루션과 SK하이닉스도 나란히 1.8%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폭 조정받고 있을 뿐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이버의 주가도 0.9% 오르면서 27만 6천 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카카오의 주가도 1% 남짓 오르면서 8만 3천 원 선 회복이 됐습니다. 삼성, SDI, 현대차의 주가도 오늘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미국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 관련 종목들 오름세가 눈에 띕니다. LG화학은 0.3%의 조정이네요.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오름폭을 더 키웠습니다. 1.16% 오르면서 866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중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지수 587포인트로 거래를 시작했고 오름폭을 점점 늘려갔습니다. 866으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함께 보시죠. 역시 기관 투자자 순매수를 했습니다. 764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인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726억 원, 1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볼까요? 1위 에코프로비엠 4% 급등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급등 55,1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 LNF도 3%, HLB의 주가도 3%, 카카오게임즈도 2.36% 오르면서 56,4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더 볼까요? 1위부터 10위권 내 종목 중에서 일단 리노공업과 스튜디오 드래곤을 제외하고는 일제 2에서 5%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신의 한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예, 시장을 제일 잘 보시는 우리 파트너님이신데 오늘 주가 흐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일단 뭐 좋아 보였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계속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만약 지수가 반등을 주게 되면 정말 강하게 주면 2,700인데 그거는 저는 바라지도 않거든요. 적당히 한 2,650에서 뭐 2,700 사이 이 정도만 올라와줘도 다시 재차 하락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얼마든지 하락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제가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 이제 주식을 이제 공략을 해봐라, 이제 매매를 해봐라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반등 나오면서 강연에서도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2, 3일 정도의 짧은 반등은 2, 3일, 길면은 한 달, 적당히는 1, 2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이 이틀째입니다. 오늘 화요일 날 반등이고요. 근데 오늘 흐름들의 종목들 봤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다는 얘기는 지수가 상승장으로 절대 못 가요. 그게 아니고 여전히 하락장이고 분명히 재차 하락할 것이지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지금 종목 매매하기가 너무나 좋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일단 일본이 지금 안 빠지고 지금 잘 버티죠.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그렇고 일단 잘 버팁니다. 근데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 흐름은 선수들을 눈에만 보여. 이 흐름은 급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제 저항받고 살살살 밀리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이렇게만 만들어줘도 박스권이 잘 만들어지면서 매매하기가 좋죠. 요 정도만 만들어줘도 예상이긴 하지만 이렇게만 만들어줘도 일본 이렇게만 만들어줘도 우리나라 시장 1주, 2주 정도의 매매 구간이 나오잖아요. 그럼 오늘 보면 종목들 막 솔브레인 급등 나오고 후성 급등 나오고 SM 급등 나오고 KH바텍 급등 나오고 일부 종목들 급등 나오는 것들 있죠. 이게 많이 못 갔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시장의 테마만 보게 되면 뭐가 급등 나오나 봤더니 지금 정부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들, 그래서 오늘 모든 UAM 그 도시항공 그 얘기 나오면서 관련된 오늘 휴리모부터 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자동차 쪽 섹터들 이쪽 부품주들 막 움직이고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또 오늘 또 급등 나왔던 게 후성부터 해가지고 솔브레인 이쪽 애들 이제 2차 전지 움직였던 거는 지금 나라에서 그 친환경 그거를 뭐 하겠다 뭐 얘기 나온 게 있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오늘 아침서부터 이제 그 건설기계 관련주 움직였던 거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하르큐 그 탈환 소식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때문에 이제 그쪽이 또 움직였고, 그래서 정부 정책 얘기와 그다음에 장중에 이제 이런저런 호재와 이렇게 뉴스만 나오면 지금 잘 반영이 돼서 종목들이 급등을 잘합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오늘 장 막판까지도 보니까 막판에 보니까 수급을 보면은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들 많이 매도를 안 합니다. 아침에 개인들이 덤비는 듯 싶었는데 또 매도를 해주고 있고 고맙게도. 저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노란톡방에서도 오늘 주식 사야 된다를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주식 사야 된다. 왜냐하면 내일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도 지금 선물 지수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미국 시장 어제 빠졌다고 그러는데 아무 영향 없습니다. 이게 미국 시장 떨어지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 왜 뭐 아무 문제 없죠? 뭐 떨어지지 않아서 조금 올랐죠. 0.08.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졌는데 올라갔던 게 떨어졌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5일선 안착되고 있고요. 아주 안정적인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세가는 모습이 아니고 결국은 떨어지다 해서 결국 올라갔다 분명히 떨어지긴 할 텐데 나중에 아주 폭락을 하겠지만 그 폭락하기 전에 일주일, 2주일만 이런 식으로 매매 장만세만 돼도 지금 느낌을 보면 오랜만에 삼성전자도 거의 2%까지 올라갔는데 저쪽은 재미가 없고 오늘 보면은 이쪽이 일단 엔터주들도 뭐 곧잘 움직이는 애들은 오늘 10%씩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요. SM 여기 있네 12%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IT 섹터로 가게 되면은 오늘 이렇게 보면은 후성 뭐 인터플렉스도 움직이겠지만 뭐 몇몇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장이 지금 잘 안 빠지고 지금 반등이 나와서 솔브레인도 이렇게 움직여주고 그러니까 다 움직인 건 아니에요. 재미는 없어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솔브레인, KH바텍, 뭐 후성 요거 세 개 없으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재미없는 거는 아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갑자기 종목들이 튀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잘 내고 재미있게 매매를 하려면 사실 저쪽 섹터들은 일부 종목만 움직이기 때문에 매매해서 먹기가 좀 어려운데 비료주, 사료주들 오늘 많이 빠졌죠? 오늘 많이 빠졌어요, 이쪽. 음식업종도 많이 빠졌고. 근데 이게 또 갑니다. 이유는 좀 전에 설명한 대로. 미국 시장과 그다음에 유럽 시장이 지금 그렇게 급락할 생각을 안 해요. 일단은 조금 버티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일주일하고 2주일만 버텨줘도 제가 볼 땐 대박입니다. 매매로서는. 그러니까 매매는 한 달 내내 올라가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2, 3일만 반등 줘도 적당하게 좋은 수익을 내는데 지금 내일이 3일째인데요. 내일도 괜찮을 것 같고 물론 내일 봐야 알겠지만 내일도 시장에 그렇게 수급이 크게 꼬이거나 아니면 종목들이 급락하는 경우들 특히 대형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형주들이 급락하지만 않는다면 중소형주들은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굉장히 재밌는 지금처럼 이렇게 대성산업이 막 상한가 가고 막 장중에 종목들이 15% 급등 나오고 막 난리를 치는 이런 좋은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그게 대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장세로는 일단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도 일단은 장은 오늘과 비슷하게 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테마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2,570만 안 깨지면 돼요. 이 모든 얘기는 지수가 2,570이 깨지면 다 취소입니다. 그래서 2,570이 깨지면 매매하던 것들을 접고 시장이 박살날 거를 생각을 하고 계속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된다. 매매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단타 단기입니다. 지수가 폭등하는 걸 기대하지 말고 종목들이 폭등하길 기대를 하면서 가시면 좋다. 그래서 코스피도 지금 모양이 나쁘지 않게 모양이 나왔고 코스닥은 모양이 좋게 나왔어요. 어제 고점을 돌파를 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면 또 떨어지겠지만 일단 내일까지는 일단 좋아 보인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서는 주식을 샀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이제 대성에너지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대성에너지. 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신의 한 수에서 이제 그 가스 관련주들, 그러니까 비료 사료주를 움직였으니까 그쪽은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고만하고 이제 순환매가 에너지 쪽으로 돌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였는데 오늘 에너지가 그래도 움직였어요. 대성에너지도 움직이고 대성가스도 움직였고. 근데 이게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전날 많이 움직이게 해서 그쪽이 움직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움직인 건 아니고요. 네온가스 때문에 움직였더라고요. 그래서 네온가스 그 희귀가스인데 희귀가스 네온 가격이 지금 급등하는 바람에 그래서 대성산업이 거기에 엮여 있는데요. 얼마나 급등했냐면 작년에 그 관세청에 신고된 게 작년에 1kg당 59달러였는데 그게 올해 3월달 대비가 1년 동안 291달러 5배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4월달 관세청이 보고된 게 1,300달러예요. 그러니까 59달러에 1,300달러가 올라갔으니까 엄청 많이 올라간 거죠.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 5배가 올라갔는데 거기도 5배가 올라갔으니까 한 25배 정도 올라갔네요. 25배, 한 20배 정도는 올라간 건 맞고, 그래서 23배 정도가 올라간,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 네온가스는 없으면 반도체를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필수 수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회기판에, 그러니까 웨이퍼에다가 패턴을 그려넣는 노광 공정에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온가스가 없으면, 이 네온이 없으면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수가스라서, 그래서 오늘 대성산업이 급등한 건데, 그래요. 어쨌든 급등을 해서 오늘 테마주들을, 그래서 반도체 섹터들 몇 움직이기도 했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못 사요. 이거 급등했기 때문에. 만약에 또 움직이면, 대성에너지가 또 움직이면, 그러면 그냥 가스 관련주들이 같이 따라서 움직이거나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가스 관련주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후성인데요. 후성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실적 얘기가 나온 것도 있어요. 1분기 영업이 컨센서스가 이제 상회했다라는 분석 때문에 상승한 것도 있고, 아까 얘기했었던 지금 정부에서 친환경차 100% 전환을 추진하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수소차, 전기차,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런 소식 때문에 움직였는데, 거기에 후성도 2차 전지로 속하는 그거라서, 그래서 같이 맞물리면서 움직였는데, 그래서 실적은 보니까 그러니까 예상보다,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좋았다는 얘기는 예상은 이 정도 했는데 예상보다 더 좋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장이 지금 상승장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뉴스에 의한 상승이니까 다시 올라오면 내일서부터라도 수익 나신 분들 좀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걸 꼭 공략하겠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 보고 차라리 다른 2차 전지를 뭐 공략해보는 건 좋은데, 일단 아마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장 막판에 그래도 외국인들이 220만 주나 사줬네요. 그러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좀 수급이 좋으니까. 근데 저 외국인들이 계속 덤비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친환경차 관련주 해가지고 움직였으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외국인들이 220만 주 샀으니까. 요건 일단은 안 간다는 얘기는 취소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유 더 하셔도 되겠습니다. 갖고 있는 분들은. 자, 그리고 실전 매매 정수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후성인데요. 좀 전에 얘기했었던 거. 원래는 이거 매도를 그냥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았는데, 장 끝나기 전까지는 외국인이 220만 주 살지는 몰랐었으니까. 저렇게 매수가 들어온다라 그러면 친환경 쪽으로 에너지 관련주들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전기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탄소를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한다는 얘기니까, 원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스도 마찬가지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에너지 관련주 보실 필요 있고, 그다음에 수소차 마찬가지 저쪽에도 자동차 부품주 좀 움직이겠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도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좀 그래요. 근데 수익률은 455% 나왔는데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80.5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어제보다 조금 더 좋아졌죠? 85점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매수 포인트도 80.5. 인플레이션 수혜주들 괜찮습니다. 85점 우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혜수였습니다. 예, 문자 샵 0082로 신의 한 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장중에도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의 한 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사칭에도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